미국 부동산 경기 화랑. 어째서 미국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 확산되고 경제가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랑세가 나타나는 것인가? 왜 미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는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쁘다. 투기 때문이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은 그러지 않는 것인지 좀 실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어떠한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친 믿을 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9월 중에 빠르면은 8월 말까지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560만 명을 넘어서 9월서부터는 아마도 5,120만 명으로 감염되는 폭발적으로 2배수로 늘어나게 되는 감염 국면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즉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명주기상에서 마지막 단계 쇠퇴기에 와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 가속도가 가속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물 경제가 멈춰설 정도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되는 것을 막는 게 유일해요. 즉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가 멈춰섰고 그때 중공 경제를 멈춰세운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2020년 4월에는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멈춰섰고 그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현재예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1번과 3번과 달리 실물 경제를 또다시 완전히 셧다운 시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할 만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보건 체계를 통해서 감염 속도가 다시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우는 이와 같은 가속도를 갖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현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가 됐던 어떠한 국제적인 의료기관이 됐던 어떠한 경제경영 분석기관이 됐던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해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들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속도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다시 미국 경제 멈춰서게 되면 금융시장 폭락 나온다. 이거를 보면 돼요. 미국 경제가 멈춰서는 상황이라고? 이러한 가속도인가? 아니다. 그러면 완전히 셧다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현재 계속해서 교회발 감염자 수가 증가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와 같은 똑같은 감염 속도 지표를 만들어야지 돼요. 이것을 지역별로 또 나눠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가 있게 돼요.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 중이다. 즉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노래방 그대로 다 하고 공간에다가 사람을 밀어넣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똑같은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는 시스템이 변해야지 된다. 밀폐된 공간을 어떻게 감염을 차단을 하고 또 어떤 수준을 오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될지, 평상시의 메인 시스템은 뭐고 감염 속도가 좀 더 가속이 됐을 때 위기 시의 이머전시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죠. 그것의 출발은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를 그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가, 어느 국가가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보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여전히 가속이 됐을 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에요. 부분 재가동. 정상 가동이 아니에요. 근데 8월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 설문 데이터예요. 설문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이 설문 데이터는 미국 건설업계의 주요한 이제 실무자들한테 설문 자료를 만들어요. 최근에 미국 건설업 경기 어떻습니까? 또한 6개월 뒤 미국 건설업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50이라는 수치가 넘어서게 된다면 미국의 건설업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미국 경제가 멈춰섰던 4월 이후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8월까지 긍정적, 현재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고 6개월 뒤에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19년 하반기보다 미국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 확산되고 또한 여러 주가 아직도 가동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더 현재 좋고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에이, 이거 설문 데이터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 설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이거나 매습하고 여기서 얘를 이제 보정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메커니즘이 잘못된 걸 거야. 이걸 거야. 과연 그럴 것인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되겠죠. 검증을 반드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개별 경제지표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접목하면 뭔가 되겠지. 개별 경제지표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지표라는 것은 하나의 발자국만 확인할 수뿐이 없어요. 즉, 이 경제지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 경제지표의 데이터 값이 과연 신뢰하고 타당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개별 경제지표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는 것은 검증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아예 전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즉 8월에 미국의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의 주요한 실무자들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8월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래. 말이 되냐, 지금 미국의 경제가 부분 재가동인데 과연 이것이 이들의 설문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지 되겠죠. 검증을 하면 되겠죠. 먼저 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국가든지 부동산 부문 중에서 가장 거래 비중이 큰 게 기존주택 경기예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경기 5월까지는 침체세를 나타냈지만 6월서부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월의 실적치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냐? 5월 대비 전월 대비 6월의 실적이 전월 대비 5월 대비 20.7%라는 게 점프를 하게 되는데 1968년 이 통계치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월 대비 이와 같은 점프를 나타낸 건 이때가 역사상 처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뭘 믿고 점프했냐 너. 이것도 잘못된 거야. 다른 경제지표를 또 보죠. 국가를 막론하고 부동산 수요에는 두 가지예요. 즉 매매 호가가 가장 큰 자가주택 소유, 실제 수요에 해당하는 렌트 수요. 자가주택 소유율이에요. 미국의 자가주택 소유율. 얘가 2분기 실적이에요. 2분기 4, 5, 6월이에요. 4월에 미국 경제가 셧다운 됐어요. 미국 경제가 멈춰섰는데 미쳤나? 자가주택 소유율이 점프했어요. 뭐라? 얘도 점프, 쟤도 점프. 이렇게 점프를 하니 미국의 건설업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는 경제에다 대놓고 코로나19 감사해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미국 부동산 경기가 훨씬 좋아요. 6개월 뒤에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체감을 했을 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 경제가 재가동, 정상 가동 되던 때보다 지금 부분 재가동이 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됐는가?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와 같다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가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나게 돼요. 이 공통적인 현상에서 구분되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닌 글로벌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때문이 아닌 그 나라 자체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지 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빨간 선이 미국의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예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됐을 때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치솟았어요. 돈이 돌지 않게 돼요.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회전해야 되는데 돈이 회전하지 않게 되고, 돈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왈가불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화 유통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 공급량을 늘려주는 수뿐이 없어요. 늘렸는데도 안 돈다? 돌 때까지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이와 같이 높여주게 되자 드디어 실물 경제의 돈이 서서히 돌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20년 2월에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로 이게 팬데믹 확산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미국 경제도 다시 멈춰서게 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더 단기간에 매우 격하게 이와 같이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됐어요. 돈을 돌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돈이 돌 때까지 늘리는 거야. 4차 양적 완화, 처음에 기준금리 0%대, 그 다음에 4차 양적 완화 안 돈다, 에라. 돌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 달러를 공급하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 3월 23일. 2008년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미달러 유동성을 격하게 늘리고 나서야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원한다면 돈을 빌릴 수 있고 개인도 원한다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안정됐다. 0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와 같이 유동성이 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동성, 두 번째는 충분히 낮은 금리. 이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조건이에요.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6월, 7월 이와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기존주택 판매 경기의 개선세가 같이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유동성만 충분히 일정 수준 넘게 공급이 돼도 국가를 막론하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가 돼요. 또는 엔드가 아닌 또는이에요. 또는 충분히 낮은 금리 조건이 얘만 충족이 되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근데 미국은 2019년 8월 어떠한 경제 경영 분석 기관, 어떠한 국가기관, 한국은행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외국의 유명한 어디가 됐던 간에 아직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분석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19년 4월 공개방송 때부터 지속 공유해 오고 있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하게 돼요. 언제? 8월에. 2016년도서부터 미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은 바로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할 때마다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 때문이었어요. 얘가 종료되게 됐어요. 매우 중요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의 방향성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어느 분석기관도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분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거나 또는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뭔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 부동산 경기 왜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제인데 미쳐가는가? 바로 2019년 8월 이후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죠. 또한 여기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임계 수준인 4% 이하를 2019년도서부터 하회하게 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는데 두 개가 다 맞물리게 되는 완전 대박 경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 코로나19 덮치기 전까지 어땠는가? 2019년 12월 17일까지 데이터예요.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세부 경기를 브레이크다운 하게 되면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 순으로 분류가 되게 돼요. 근데 보게 되면 2019년 8월 31일 이후로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제일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판매 경기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게 되고 마지막에 신규주택 착공 경기마저도 활성화가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신규주택 착공 경기마저도 활성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 육성 정책에 따라서 자세히 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충분히 낮은 금리 조건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정책에 기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 활성화, 세계경제 표준 미국,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달러 유동성.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IMF에서도 지속 분석하고 있듯이 2013년도서부터 부동산 호경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는 조건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분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버블이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유독 투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것은 판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이와 같이 2020년 8월에 미국의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설문 응답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지금 코로나19가 감염 확산되고 좀 있으면은 5,120만 명까지 감염되는 그런 글로벌 경제인데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속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되는 중인데 정신 나간 미국의 건설업자들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미국 경기가 현재 좋고 6개월 뒤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미친 사람들인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해보니 5월서부터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좋아지고 매매 효과가 가장 큰 자가주택 수요율은 미국 경제가 멈춰섰던 4월 2분기에도 이와 같이 2019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보다 폭발적으로 자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음을 바로 부동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은 계속해서 충분히 높은 유동성과 모기지금 충분히 낮은 금리 이 두 가지 조건을 우호로 병렬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자극해왔고 2019년 8월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과 충분히 낮은 모기지 금리 두 가지가 함께 엔드로 엮이게 되는 완전 미국 정책에 기인한 이와 같은 부동산 호경기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 경기는 기존주택 경기 활성화, 신규주택 경기 활성화,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도 완전 활성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경제를 든든하게 버텨주는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가장 큰 부문 형님황성인 부동산 경기는 좋다. 그러면 미국 경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부동산 경기 말고 작은 황성인 설비투자 경기는 어떻습니까?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설비투자, 제조업에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 이익 2020년 2분기까지 침체세. 그러면 돈을 많이 공급했는데 돈이 돌기는 돕니까? 통화 유통 속도 2분기까지 침체세. 미국의 건설업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 이익이 침체세라는 것은 결국 남은 설비 투자 경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침체세가 더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안 좋다. 여전히 설비 투자 경기는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변경을 해야지 실물 경제에서 저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데, 여전히 대량 해고, 설비 투자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통한 생존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돈의 유통 속도, 공급량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기업이익의 침체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즉, 세계 경제 표준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지 설비 투자 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로나19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은 부동산 경기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